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4년 새에 2배가량 뛰었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축 아파트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얼마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죠? 네, 이른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신축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가격 차가 올해 6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서울의 신축 아파트 평균가가 약 18억 5천만 원이었는데 구축 평균가가 한 12억 6천만 원이었는데 한 차이가 한 5억 8천여만 원 정도 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준공 1년부터 5년 차까지는 신축, 10년 초과에는 구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연도별로 보면 2020년만 해도 신축 평균가는 한 14억 5천여만 원, 구축은 11억 3천여만 원으로 가격차가 한 3억 1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2021년도부터 보면은 2021년에는 2억 6천여만 원, 작년에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오히려 격차가 줄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가격을 보면 신축 아파트 현재 가격은 평균 전고점 대비해서 한 11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이미 넘어선 것이고요. 네네. 반면에 10년 초과 서울 아파트 현재 가격은 전고점 대비 한 96% 수준이고 한 6에서 10년 차 준신축 아파트도 지금 한 96%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가격 차이를 지역별로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우선 이 용산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35억 5천여만 원으로 구축보다 한 18억 8천만 원 정도 비쌌고요. 네. 이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는데 4억 7천여만 원 차이였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억 9천여만 원 차이였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강남구와 신축 구축 가격 차가 한 1억 3천여만 원 차이였는데 그 차가 확실히 벌어진 것이죠. 네, 그러네요.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 주요 이유들도 몇 개 짚어보면요. 네,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이제 다주택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좀 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도 한몫한 것으로 또 분석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이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다수가 있어서 입주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가 높긴 하지만 서울에 재건축이 완료된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최근에 새 아파트 매매가가 좀 크게 상승한 경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 지었는데 이제 워낙 네. 분양가가 높아서 그렇죠. 이제 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네. 가격 평균을 올렸다 이런 설명인데 네. 반대로 구축이 신축보다 비싼 지역도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물론 이제 신축이 구축보다 비싼데 일부 지역에서는 구축 평균가가 신축보다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축 평균가가 한 28억 3천만 원으로 신축보다 3억 5천만 원 가량 비쌌고요. 네. 송파구 같은 경우도 구축이 신축보다 6억 원 가량 높았습니다. 양천구도 구축이 신축보다 한 3억 2천만 원 가량 비쌌는데요. 이들 경우에는 이제 좀 재건축 단지가 많고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축에 대한 가격이 오른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구축에 들어가서 이제 버티기를 하는 그런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부실 우려 회수율 39% 또. 이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이 부실해졌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되는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기한이익 상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 조기 회수가 힘들어진 이제 규모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7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 대출이 한 4,565억 원으로 78%를 차지했고요. 주택 구입 전세 대출 기한이익 상실은 한 1,182억 원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택 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청약 저축 납입금과 이제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어떤 그 국민 주택 채권 판매액으로 조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모은 돈을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 사업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으로도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네.
사업자가 주택 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네. 그 원리금을 이렇게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이 주택 사업자들이 뭐 공공이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업자 대출 이제 기한이익 상실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총 1,100억 원 규모였는데 2022년부터 2023년 4,500억 원으로 4배 가량 급증을 했어요. 네. 주택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은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회수율이 39.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회수가 안 된 대출은 당연히 이 주택 도시기금의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경남 소재 남명산업개발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작년 12월에 1,123억 원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됐는데 지금 아직도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구종합건설에서는 2022년 7월 989억 원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4억 원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와 공매를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이제 임차인의 주거권과 이 분양 전환 권리 같은 경우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경매를 유예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자금 회수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창사 첫 흑자 SK온 중장기 키워드는 수익성 개선. 이 SK온이 흑자를 냈는데 이게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SK그룹의 배터리 회사 SK온이 2021년 10월 독립법인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3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분기에는 4,6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는데 3분기에는 한 24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온은 전분기 기저효과 측면에서 2,115억 원, 수익성 개선 활동 측면에서 약 한 600억 원 가량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뭐 숫자로들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실적을 개선시키려고 했으면 이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갔겠죠. 맞습니다. 이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수익성 개선 이 부분인데요. SK온은 이제 그동안 전사 차원의 원가 절감 등 이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집중해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비용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라인 운영 최적화와 재고 관리, 이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제 수요 변동에 따른 어떤 고정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온 해외 공장 중에서 이 헝가리 이반차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생산량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 기술 담당 직원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파견을 또 했고요. 이를 통해 이제 가동 3개월 만에 수율 90% 이상을 또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흑자 전환을 한 건 이제 고무적인데 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기저효과하고 이제 고객사 정산금 반영 등이 되면서 4분기에는 사실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네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SK온은 4분기에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내년부터 북미 중심 전기차 시장 회복 등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SK온의 주요 고객사들이 내년에 신차 출시를 또 앞두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 SUV 아이오닉 9이 미국 생산을 앞두고 있고 제네시스 역시 추진차 출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SK온의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폴스타 5를 또 생산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 이 미국 대선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간 상태죠?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연합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오늘 새벽경에 8만 1,000달러를 찍고 현재는 8만 달러를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선 당일인 5일에 7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올해 3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다시 찍었습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이달 7일에는 7만 6천 달러, 8일에는 7만 7천 달러 위로 올라섰고요. 네. 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보면은 전날에 3,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한 6% 넘게 오른 3,2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은 18%, 이더리움 32% 가량 올랐고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주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48% 급등하면서 작년 1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띄워준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40% 넘게 급등하면서 개당 0.3달러를 또 찍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근데 선거 전부터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공약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은 뭐 자기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등 현 정부와 다르게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2기에서는 가상화폐가 육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가상화폐를 다룬 방식 같은 경우는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와 업계 충돌로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계는 이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인사로 규제 책임자를 좀 교체할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연방 정부가 보조금이나 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비트코인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비축을 해놓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산으로 비축을 해놓는다는 건데 네. 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자산으로 사들일 것이란 기대가 또 가상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뭐 고조가 되고 기대죠. 이거는 고조되고 있고요. 그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예. 트럼프가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 매각을 정면 중단하겠다. 이거는 별도의 공약으로도 내걸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생태계가 뭐 어떤 더 많은 것을 트럼프 하에서 얻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기본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긴 합니다. 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랠리에 도입했다면서 비트코인이 연내 6자리 10만 달러를 달성을 하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네. 또 한 암호화폐 스톡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2일에 이제 10만 달러에 돌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재임 기간에 네네. 사상 첫 번째 재임 기간이요. 그렇죠. 첫 번째 재임 기간에 두 번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또 이런 걸 또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이제 사실 반감기 이벤트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